2024년 12월 11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뉴욕 증시는 연이어 조정을 받았습니다. TSMC가 11월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4% 늘었지만 지난달 10월보단 12% 감소했다는 이유로 하락의 명분을 삼았다고 하는데 실적으로 인한 등락은 미국이고 한국이고 그때그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한국만큼 실적과 별개로 반응하는 빈도수가 크진 않지만요. 시장은 매년 매달 오버퍼포먼스를 극단적으로 원하는데 이미 고성장의 끝에 있는 회사가 그게 쉽진 않습니다. 여하간 TSMC 하락, 엔비디아도 같이 하락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2.4%가량 하락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한국 반도체 섹터가 영향을 받았겠지만 계엄 이후 별개로 움직이는 국내장이라 뉴욕 증시 하락의 영향은 아직은 개의치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무조건 대통령 거치가 직접적인 국내 증시 영향을 미칩니다. 2. 테슬라는 드디어 400불을 정규장에 돌파시켰습니다. 트럼프에 올인했을 때만 해도 모두가 비웃었는데 2024년 지구 전체의 모든 운은 트럼프와 머스크가 가져간 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공개 연설 중 총이 귀에 스쳐서 살아남은 트럼프와 그로 인해 바이든과의 지지율 격차를 단번에 역전하며 대통령까지 압도적으로 승리한 트럼프의 노년에 천운이란 선택받은 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앨런 머스크 역시 그의 천재성을 넘어 시도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이제야 일정 수준이 넘는 기술과 실현 가능 단계 구간에 들어섰지만 규제와 법안으로 정체 시점을 가질 즈음 과거엔 그렇게 싫어하던 트럼프로 노선을 틀고 오직 트럼프에게만 베팅하는 승부를 띄우더니 결국 성공하여 그의 사업을 가로막던 대부분의 규제를 없애고 향후 4년 이내엔 테슬라와 앨런 머스크가 하려는 모든 사업의 장애물은 최소화가 될 전망이니 천재에게 행운까지 붙은 상황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하는 모든 사업을 관심 가지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최소 향후 4년은 말이죠. 3. 중국은 대규모 부양 정책을 통해 경기 살리기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위기 관세 정책의 대비와 동시에 내수 경제를 살려서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리먼 사태 이후로는 처음 실시되는 만큼 시진핑 정권하에서 착정하고 유동성 공급 전략을 공개한 겁니다. 우선 증시는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계획대로 될진 시진핑 독재 체제에 몰빵하는 과정에서 무너진 시장의 신뢰가 살아날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결국 중국도 시진핑 독재를 위한 정치 리스크가 없었더라면 지금만큼은 중국 경제가 무너지진 않았을 거로 봅니다. 어느 나라든 지도자의 독단과 욕심은 결국 다수의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4. 어제는 코스피 2.3%, 코스닥 5.5%로 월요일 페니툼의 급락일은 다시금 회복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은 현물과 선물 모두 1조 2천억가량 순매도하며 증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월화이틀간 개인이 매도한 수량은 3조 2천억가량이 되네요. 개인이 팔면 급등하는 한국 시장. 참 아이러니합니다. 개인들이 투매에 동참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봅니다. 환율이 1,430원이 넘어서는 와중에도 의외로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 투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내 주식이나 코인은 실시간 매매 참여가 개인들의 관여가 이뤄지기 때문에 투심에 매우 취약합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선물 옵션 플레이도 더 상승과 하락을 배가시키기도 합니다. 이번 하락을 주도한 게 개인들의 투매였다는 게 다행인지 아쉬운 건지 딱히 해석하기도 애매하네요. 5. 장마감 즈음하여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유예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애시당초 한국은 현재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을 거의 4년에 거쳐서 실갱이를 한 게 참 억울하지만 지금이라도 폐지는 환영합니다. 계엄령이란 희대의 뻘짓만 없었더라도 지난주와 이번주 금투세 폐지 이벤트까지 그나마 선방할 수 있었던 증시인데 안타까움을 넘어 황당한 한 주였습니다. 6. 2차전지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가끔 듣습니다. 언론도 부정과 긍정 반반 나옵니다. 분명 1년 전의 관기에 비해선 차분해진 건 맞지만 전기차 캐즘이라 불리는 기간을 ESS용 2차전지 성장으로 커버하고 있는 게 현재 배터리 업계입니다. 현재 ESS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ESS용 2차전지 시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의무적으로 ESS 설치를 해야 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까지만 해도 한국이 ESS용 2차전지 시장의 점유율 50% 이상이었으나 최근 3년간 중국의 성장으로 점유율이 9%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ESS용 2차전지 시장 점유율은 CATL이 40%, BYD가 12%, 삼성 SDI가 5%, LG엔솔이 4%입니다. 이 시장은 IRA 법안의 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아 미국 시장 진출이 자유로워 아직은 중국 업체가 유리하지만 변수는 이쪽도 중국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한국 배터리 기업에게 유리한 포지션이 빠르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메이저사에선 ESS용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계속 늘어날 거라 결국은 다시 주목을 받는 시장이 될 겁니다. 다만 그 사이에 계속 세부 테마들이 형성될 건데 향후 주목할 세부 섹터로 ESS와 전고체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쪽 섹터는 형성은 되어가나 주도적이진 않기 때문에 향후 이쪽에서 템버거라 불리는 종목이 나올 거로 봅니다. 7. 두산그룹의 지배구 조개편 작업이 실패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구 두산중공업을 2개로 인적 분할을 한 후 두산바켓 농기계의 사집은 46%를 두산 로보틱스 로봇 밑으로 붙이는 작업을 하려던 것이 계엄령 통수를 맞는 바람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22,000원 내외를 유지하던 주가가
계엄령이 터진 후에 17,000원대까지 급락하며 윤석열 정권 최대 정책 수혜주에서 불확실한 정책주로 하루아침에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는 예정에 없던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8. 이번 구조 개편 작업에 하락한 두산에너빌리티의 추가 덕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예상을 훨씬 상회할 거라 판단하여 임시주총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이 제시한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은 2890원이었습니다. 두산로보틱스 입장에선 바로 악재 반영이 되며 주가 낙폭이 컸습니다. 이미 많이 빠진 두산에너빌리티는 낙폭은 크게 없었으나 재무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두산바켓 주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라 봅니다. 아마 향후 재편 시 더 높은 가치 비율을 요구할 겁니다. 글로벌 원전 트렌드에 참 중요한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정작 운전수 역할을 하기로 한 대통령이 희대의 뻘짓을 한 덕에 기업과 주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네요. 9. 두산로보틱스는 기관 투자자들이 유독 대량 매도를 치고 나간 어제였습니다. 최근 계엄령 이후 지배구조 개편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주가가 선반영이 일부 된 거라면 오늘 이후 반등하여 다시 추세를 잡으려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5만원을 깨고 언제 반등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두산로보틱스 입장에선 두산바켓을 얻었다면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로봇 회사가 되었을 텐데 아쉬울 따름일 겁니다. 한국 로봇 섹터에선 두산로보틱스는 그룹사 차원에서 이벤트가 나와 최근에 등락이 심하게 나왔지만 다시 로봇 대장주 중 하나로 자리는 잡을 것으로 봅니다. 꿈과 희망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로보틱스가 좋으나 싫으나 현재 한국에선 로봇 섹터 시총 탑티어들입니다. 기준으로 보면서 섹터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10. AI 인공지능 안에도 여러 섹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AI 반도체가 주목을 받았죠. 모두가 잘 아는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주요 수혜주 혜택을 받았습니다. 최근 이쪽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 소프트웨어가 1년여 만에 주목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 내에서도 빅테크를 거래처로 두거나 최근 이슈가 많이 되었던 딥페이크나 AI 광고와 연관된 회사들이 다시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의 수준은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게 문제가 될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오픈AI의 SORA 이후에 여러 빅테크에서 제공하는 AI 영상 플랫폼은 AI 광고 시장을 만드는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세상은 가짜뉴스를 걸러야 하고 영상 광고 단가도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인간이 하는 웬만한 일들은 점차 AI가 대체해가는 세상의 초입에 들어선 게 2024년의 어느 날입니다. 관련된 회사들을 끄적임 틈틈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찾는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 10일 오전 1719번 리뷰로 언급한 이정재의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이야기입니다. 예상대로 매집을 위하여 수직 낙하시킨 과격한 폭락 유도였습니다. 어제는 장시작과 동시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내년 1월 열리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소식까지 뜨면서 바로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아직 개봉도 안 한 드라마가 이미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게 기대치가 큰 작품이란 의미겠죠. 가끔 주가를 매집할 때 개인들이 상상하지 못할 급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18,000원대에서 1만원까지 3일 만에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에 대한 시리즈를 내가 왕이 될 상인가란 시리즈로 24년도 3월부터 여러 번 공유했습니다. 관심 많은 분들은 그동안 써놓은 글을 참고하시고 보면 또 재미있고 향후 주가 예측도 가능하실 겁니다. 12. 현재 많은 분들이 해외 투자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적극 권장합니다. 하지만 환율을 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몇 년 몇십 년 장기 투자는 조금은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진입 시점의 위치와 환율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높습니다. 1,400원대죠. 환율이 현재 1,400원을 넘어 이제 두 번 다시 안 내려온다면 해외 투자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1,400원대 투자하여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오는 어느 날 현금화하시면 환차손을 계산해야 합니다. 더욱이 미증시가 더 빠지면 손해환차손이 발생합니다. 13. 미국 증시가 무한정 상승하는 유례없는 일이 생겨 해외 투자는 무조건 답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증시도 어느 순간은 조정을 받을 거로 봅니다. 미국 증시도 긴 시계열로 보면 닷컴 버블 때 고점을 코로나 때 넘어간 빅테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난 고점을 넘는데 2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코로나 때 무한 유동성 때문에 최근에 절대적인 우상향이란 그림이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든 장기 투자는 큰 등락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한국 시장이 훨씬 좋고 강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 시장이든 투자할 때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최근 많은 단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취득이나 테마성 종목들이 많아 트레이딩에 능하거나 좋은 매수 타점을 보는 눈이 있다면 유리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 증시의 장기 투자는 아주 긴 시계열로 권장을 안 합니다. 이건 나라의 문제를 떠나 재벌 그룹으로 이뤄진 증시 구조 때문입니다. 해외 시장으로 다 옮겨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가끔 받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으로 전략적으로 분산을 하되 그 어느 나라에 넣더라도 쉽게 버는 건 없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역사적인 우상향이지만 만약 급락장을 맞이하면 그 기간과 환율의 변동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포모 심리로 떠나시기보단 충분히 전략을 가지고 하시길 권장을 합니다. 그래도 한국 증시가 좋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모하길 바라는 1인입니다. 14. 리뷰 시리즈로 루닛을 보려 합니다. 11월 10일 끄작임 2024번에 AI 바이오 대장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시 4만원 내외에 횡보 중인데 디테일은 공유 못하지만 12월 초 루닛의 피상을 언급드렸습니다. 11월 15일부터 예정보다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더니 어제는 20% 이상 급등하며 주가가 78,000원으로 한 달간 거의 2배가 넘는 급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미 단기 바닥에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뒤늦게 매매에 참여하는 분이 혹여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리뷰 글이 종목 추천이나 매매 권유가 아님을 확인차 밝힙니다. 알아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시 루닛으로 돌아와 최근 해외 쪽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AI바이오는 아직도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매출 실적을 보시면 기겁을 하실 겁니다. 15. 주식은 꿈과 희망이 클수록 더 높은 곳을 향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출이 없을 때 상상으로 기대치로 그 숫자의 업사이드를 계속 꿈꿀 수 있을 때 주가는 고공행진을 합니다. 물론 탑승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베팅한다고 좋은 학교를 가거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지만 어리고 꿈나무라는 이유로 우선은 기대치를 가지고 베팅을 하죠. 그들 중 극소수는 기대치에 부합하고 대다수는 중도 탈락을 할 겁니다. 자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별게 없어 보일 때 투자한 사람들이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얻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능력은 있지만 가진 게 없고 간절한 사람에게 베팅했을 때 아웃풋을 크게 받을 뿐이죠. 이미 많은 걸 가진 사람에겐 베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뿐입니다. 물론 결과가 모두 예상한 대로 나오진 않을 수 있지만 증시에서 숫자란 그때그때 해석하는 명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마시고 유연하게 바라보시면 더 많은 기회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6. 내년 우주청에 1조에 가까운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 달 착륙선 개발, 민간 중심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초부터 눈여겨보는 섹터가 있다고 여기가 이제 커질 거라고 공유했던 곳이 우주항공 섹터였습니다. 당시에 언급할 때 국내 상장회사가 몇 개 없고 실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많이는 아니지만 그동안 상장 기회가 적었던 우주항공 섹터에 비상장사가 다수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적자폭이 큽니다. 그럼에도 몇 년 뒤 예상 실적은 기대할 만하게 고성장이 예정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주항공 섹터 한 개를 재미난 이야기로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시리즈에 한두 개씩 공유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 이쪽 섹터에 불을 붙여줄 겁니다. 17. 조금 전 미국 상무부가 마이크론에 61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최종 확정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확정 보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여 현재 두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충분히 두들겨 맞은 터라 삼성전자는 54,000원 지지 구간을 잘 보시고 SK하이닉스는 17만원 위아래로 등락하는 구간을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18. 이번 정권 최대 수혜가 될 거로 봤던 원전 섹터가 계엄령 이후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관련주들이 모두 수직 낙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도 원전 관련 지원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는데 현재 체코와의 수주 본계약에 대한 우려 속 체코 현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이건 외신이라 체크를 좀 더 해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계 시장에서도 한국 원전 외엔 대체제가 거의 없어서 수주까진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도 관계자들이나 원전의 부정적인 민주당이라도 대의를 위한 국가적인 정책엔 정치 논리도 접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지금 전세계는 다시 일부 원전으로 돌아가는 추세인데 한국만 또 새길로 새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 기사가 원전 섹터 반등에 도움이 될 듯 하긴 합니다. 19. 묻지마 알아서 시리즈입니다. 어제 공유한 첫 묻지마는 이스트 소프트였습니다. 언젠가 리뷰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의 묻지마 주인공은 카페24입니다. 20. 오늘도 정치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려는 하야냐, 민주당이 주도하려는 탄핵이냐, 그리고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하야로 자기 발로 내려오냐, 탄핵으로 가서 법적 시비를 가릴 거냐 등 여전히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 인한 리스크가 없는 게 정상인데 단순히 가족 비리, 어쩌고 이 정도를 넘어 계엄을 때려버려 전 국민을 넘어 전 세계의 셀럽이 되어버린 한국 대통령입니다. 21. 오늘 한국 증시는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급락에 털려야 할 악성 매물과 개인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간 게 시장면으론 또 긍정적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35원 내외입니다. 1400원을 꾸역꾸역 막던 외환 당국이었는데 1360원대로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가볍게 1400원 돌파시켜버린 현재 원화 가치입니다. 시장의 투매가 나온 후 반등 구간에서 주도 섹터를 바로 찾기보단 개별적으로 반등폭이 조금은 세고 더딘 종목들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계엄이라고 해서 집차 다 팔고 어디 벙커에 숨어있지 않았던 거와 마찬가지로 회사도 원래 하던 본업은 다들 아무렇지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엄으로 인해 해외 수출이나 정치적 리스크를 실제 회사가 직접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면 속도의 차이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테니 잠깐 보이는 등락 수치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